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2026년 여러분의 새로운 햄튜브입니다. 저는 2026년부터 조신해지기로 다시 결심한 다시 또다시 5년 동안. 벤치마킹 할 사람도 찾아왔어요. 아, 오케이. 준비를 꽤 많이 네. 했네. 자, 그래서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또 새해 특집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1월 달은 또 제 생일이 있는 달이 아닙니까? 제가- 완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겠다.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 1월 15일. 한 달 동안 거의 생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일이 진심인지 처음 알았어. 생일이 진심이셨구나. 진심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뭔가 실감은 안 난다. 그러니까 이번이 해가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아, 그리고 더 그렇게 느껴진 게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 맞아. 원래 얼굴이 찢어지도록 추워야 되는 맞아. 날씨여야 되는데 꽤 포근하고 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고백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한 그리고- 며칠만 한파주의 뜨고 저는 이제 물건 사러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추. 이런 말 하면 안 돼. 발가벗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날이 또 훅해요.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어제 날씨 따뜻하더라고. 어제는 9도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0도?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가 진짜 따뜻했어요. 제가 확실히 요즘 장사를 하니까 느끼는 게 추워지면 손님이 확 줄고 따뜻하면 손님이 확 많아져서 그렇게 날씨를 가늠하고 있어. 근데 추우면은 술 좀 먹고 싶어지지 않나? 근데 추우면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나 같아도 추울 때 가기 싫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 좀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나가려면 보드카 한 샷 하고 나가야 돼. 열을 올려야 운전해야 돼가지고. 되는데. 운전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추위를 이기는 법. 혹시 추우신 분들은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추천. 네, 그래서 새해 특집 시작하기 전에 요즘 근황 또 얘기하고 가야죠. 저는 최근에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지금 갑자기 혜주한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우리 두 잔 새해 특집 녹화하고 있었는데 덕담 한마디 해줄래? 잠깐 자다 일어나는 새해 특집?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많이 누워있고 덕담 대박. 너무 따뜻해 보여. 너무 따뜻해 보여. 화면이 엄청 어두운데 치아만 너무 하얗지 않아? 너무 따뜻해 보여요 지금. 너무 아늑해 보여. 두바이 쫀득쿠키도 먹고 로켓 화이팅 윤타쿠 화이팅 또 놀러와. 싶다. 보고 싶을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해피 뉴 건강하세요. 이어. 잠깐의 즉석 즉석 덕담 만남. 한번 듣고 왔는데요. 혜주 씨 또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통화를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타 고혜주 화이팅!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받아라. 요즘 근황. 작년에 개봉했던 어떤 오컬트 영화 하나 있거든요.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그 나한테 릴스 엄청 많이 떴었어. 그래? 엄청 무섭다고 막 하던데. 그니까 그게 무슨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 원작이거든요. 영화 개봉 당시에 엄청 핫한 거야. 뭐 나폴리탄 괴담이나 이런 인터넷 괴담 썰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무조건 읽으셔라. 그래가지고 소설을 사놓고 역시나 몇 달 동안 읽지 않고 있었죠. 1페이지도 읽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또 연말 되고 하니까 제가 사실 작년 새해 그 목표를 독서를 많이 하는 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권도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자. 뭐 만화책이 됐든 소설책이 됐든. 그래서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소설을 완독을 했습니다. 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나 봐. 재미가 있긴 있는데 오컬트 특 마무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코난 느낌? 그게 뭔가 그 긴키 지방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공포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은 소설이거든요. 네.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후배 루케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혹시 이 긴키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 분은 제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잡지에다가 오컬트 잡지에다가 기고를 한 거야. 그러고는 후배가 그 긴키 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모으고 있었대. 특집을 막 준비하고 있었대. 근데 그 자료량이 엄청 방대한 거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현대까지. 근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워낙 우리 세상에 괴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 어느 누가 하나로 묶을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이 지역에서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오컬트 잡지 거기에 신입 기자로서 열정이 넘치니까 그거를 알아챈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괴담에서도 이 지역 이름이 왜 나오지? 이 세상에 퍼져있는 괴담들을 싹 모아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너무 수상한 거야. 그리고 막 괴담의 특성도 비슷해. 비슷한 문구를 들었다던가 약간 같은 형체의 귀신을 본다던가 어느 물체를 똑같이 본다던가 막 이래. 그래가지고 계속 막 엄청 미스테리하게 진행이 되고 소설 자체가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4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 너무 많다. 한 380페이지까지는 감이 안 와.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가 뭐고 이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뭐 저주인가? 사람들이 네. 뭐 여기 저주 내린 땅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마지막에 약간 폭포처럼 나오거든요. 떡밥 회수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사실은 뭐 이랬고 저랬고 근데 그 귀신의 정체가 그 빌드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섭지 않았어. 그래서 후기에도 보면은 막 욕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한 주먹거리다? 이런 한 주먹거리 귀신, 좀 노간지 귀신. 근데 뭐 소설 플롯 자체는 엄청 신박하잖아. 되게 짧은 단편을 모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그 지역 얘기가 살짝 나오고 그러니까 살짝씩 연관돼 있는 게 있거든요. 막 하얀 큰 원숭이 같은 남자를 봤다. 산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리 와, 산으로 와. 곡성 아니야? 감이 있단다. 막 이래. 곡성 아니야? 그러니까 감이라는 단어도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산으로 사라진대. 그것도 뭔가 막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자기 전에 읽었거든요. 한 11시쯤에 읽기 시작해서 한 2, 3시쯤까지 몰아봤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진짜 잘 읽었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약간 이걸 내가 알아야겠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새벽에. 책을 읽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소설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와. 막 갑자기 노래방에 혼자 있는데 화면에 이상한 게 나왔다. 글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줄. 그게 막 그림도 있어. 사진 같은 게 가끔 잠깐씩 나오거든요. 무서워. 괴담에 나올 것 같은 좀 기괴한 사진들 있잖아. 걔가 막 그림 같은 걸 그리거든. 근데 막 도리 그거 알지? 일본 그거.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세워진 그거. 거기에 가운데 막 이상한 쫄라맨 같은 게 있어. 뭐 그런 스티커 괴담도 있고 막 그런 그림 같은 게 이제 자료 화면으로 첨부가 되는데 새벽에 누워가지고 그 소설을 읽는데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런 기분으로 잠을 자면은 나는 무조건 악몽을 꾼다. 다른 걸 읽고 자야겠다. 책 많이 읽었네. 좀 마음의 변화를 주고 자야겠다 하는데 또 다른 괴담 만화책을 읽었어, 이번에는. 이상한 집이라는 옛날에 엄청 인터넷에서 핫했던 괴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서 단독주택 평면도를 받았는데 뭔가 찜찜하다고 오컬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거야. 쪽 좋다. 무당을 하지. 그죠? 근데 오컬트 전문가, 내가 무슨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러니까 그 의뢰한 사람이 이건 뭔가 건축 전문가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평면도를 보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한 평면도처럼 보이거든요? 그 1층 있고 2층 있어. 근데 이게 평범한 평면도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점점 그 얘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진짜 미스테리해요. 이상해요. 그냥 집이. 1층에 부엌 옆에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원래 평면도를 보면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창문이 있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0.5평 정도 되는 엄청 얇은 사람 하나가 겨우 벽에 붙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 1층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간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너무 찜찜해가지고
그 계약을 못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오컬트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오컬트 매니아 건축학자가 있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그 사람한테 그 자료를 보낸다? 근데 그 건축 전문가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이것도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소설에서는 둘의 막 대화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아, 근데 누구누구 씨 2층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문가가. 그래서 2층을 보니까 1층은 아무것도 아니야. 2층 구조가 진짜 이상해. 아이방이 한가운데 작은 네모가 이렇게 있어. 전체적으로 집 틀이 큰 네모면은 작은 네모가 이렇게 아이방인 거야. 그러고는 보통 집에 아이방이면은 창문이 크고 좀 채광이 잘 들어오는 데를 베드룸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방도 이중방이야.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또 방. 복도를 살짝 지나서 방문을 열어야지만 그리고 거기를 나와서 그 2층을 반바퀴를 돌아야지만 계단으로 이어지는 엄청 비합리적인 구조인 거야. 그 이상하잖아. 애 방을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놨지? 이 집은 만들어질 때부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하지. 아, 학대받았던 애 집인가 보다. 애를 가두고 키웠구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 집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갑자기 거기까지 갔다.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 그 1층에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빈 공간. 그거 설계도를 1층이랑 2층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그 빈 공간이 아이 방이랑 이어지는 공간인 거야. 그래서 헉, 비밀문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확 몰입이 되면서 나는 이게 만화책에 5권까지 나왔거든요. 5권이 완결이 아니긴 한데 5권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5권까지 본 거야? 새벽 4시까지. 근데 좀 삘 좀 탔나 본데. 이상한 집이 그 정체가 너무 궁금한데 아니 무슨 살인하는 집이라고? 아,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갈라나? 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긴 해요. 이것도 오컬트 관련 미신이 섞인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웠다. 어떻게 평면도로 괴담을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부터 좀 신기했고 그 평면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 집 내부를 막 상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참신한 괴담이 아니었나.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이상한 집이 소설이 원작인데 괴담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만화책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다. 대단하죠? 어렵겠다. 그죠? 근데 소설은 저는 안 읽고 만화책만 읽었고 긴키지방도 만화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림체가 미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저는 그 릴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김키지만. 그리고 그 제 친구가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보내잖아요. DM으로. 그럼 그 뒤로 공포 영화 계속 뜨는 거 알죠? 이거 좀 되게 무섭다고 보내면 또 김키지방. 이거 무섭다고 보내면 또 김키지방인 거야. 근데 그 릴스 프로모션을 진짜 잘했어. 약간 진짜 나폴리탄 무섭게. 괴담처럼. 그 영화 개봉했을 때 보러 가려 했는데 개봉한 데가 많이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 3사에서 개봉한 게 아니라. 거기 또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칸나미호 짱 나오잖아요. 아 누군지 몰라. 아줌마 배우. 핫줌마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뭐 친구랑 보러 가려고 했는데 좀 다 독립영화관 이런 데서 하길래 바로 포기했었거든요. 까비. 그리고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이상한 집은 자기 전에 봐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은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스테리야. 근데 미스테리 악몽 계단. 꾸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나 근데 엄청 쫓기는 꿈 꿨어. 이거 보고. 아니 근데 11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무서운 것만 보면 누구라도. 새벽 4시까지 나 읽고 와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잤는데 꿈에서 졸라 뛰기. 살인범한테 막 쫓기는 꿈 꾸고. 그러고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를 이제 네.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하고 그게 아직도 해요? 시즌2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이 냉부에서 네. 연어 스테이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릴스에서 연어 스테이크를 또 본 거야. 그 유튜브에서 연어 스테이크를 보고 릴스에서도 연어 스테이크가 나왔다? 네.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연어 스테이크 소스는 냉부에서 그러니까 따와가지고 섞어가지고 나만의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었죠. 근데 나는 그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의 사용법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그게 예열을 잘 해야지 안 눌러붙는 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늘 오일을 뿌려놓고 예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됐어. 그냥 예열 뜨겁게 하고? 그냥 뜨겁게 한 다음에 물을 한번 톡 뿌려보래. 근데 물이 닿자마자 확 날아가면은 그건 예열이 덜 된 거래. 예열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물을 뿌리잖아? 그럼 물이 진짜 무슨 이슬처럼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녀. 그리고 물이 안 없어져. 그거 왜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걸? 탔을 때 안 보고
지금 본 거예요. 그냥 몰랐어. 그냥 그렇게 예열 하나 오일 뿌리고 예열 하나 똑같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물이 안 없어지고 막 이슬처럼 구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물이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게 이게 예열이구나. 이제 안 거지. 내가 원래 만두만 구우면 만두피가 후라이팬에 다 네. 달라붙고 그 내용물만 떼지고 막 이거 아시죠? 연어 구울 때도 똑같았거든요. 연어가 3등분이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열을 제대로 했으니까 오일을 이렇게 하고 연어를 껍질 쪽으로 올리래. 그러고는 연어를 올리자마자 불을 중불로 확 줄여야 된대. 안 그러면은 연어가 이 온도면 확 탄다는 거야. 그러고 그 상태로 한 7, 8분 정도 끈기 있게 기다리다 보면 이 후라이팬이 이 연어를 자연스럽게 놔줄 것이다. 대박이다, 요리의 후라이팬을 세계가. 믿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1, 2분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짝 흔들었는데 껍질이 안 붙었어. 잘 코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 연어를 둘 때 솔직히 기름을 제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기름 튈까봐. 그 하는데 내가 쫄아가지고 더 이상하게 나가지고 기름이 왈칵 하고 화상. 어디? 근데 좀 어떡해. 그러고는 껍질 부분을 다 놔야 되는데 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반대 부분을 처음에 놓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스트레스. 뭔지 알아. 이러고 연어가 후라이팬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거든요. 후라이팬 테두리에.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면서 바닥에는 오일이 다 떨어져 있고 와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이제 이겨냈어요? 집게를 사용해가지고 껍질로 이렇게 굽고 기름탕으로 막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진짜 맛있는 소스를 알았어.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메이플 시럽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이크 시럽으로 했어요. 팥케이크 시럽? 아니 그냥 케이크 시럽이라고 써 있었어요. 케이크 시럽은 왜 있어요, 집에서? 집에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케이크 시럽이 남아있더라고요. 꿀 넣으면 안 되나? 꿀은 아마 약간 농도가 다르니까. 아. 근데 케이크 시럽이 향이 너무 센 거야. 그 가짜 향이.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메이플 시럽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이러고 원래는 메이플 시럽 근데 계량을 냉부에선 안 알려주더라고. 그냥 막 해. 나도 막 했어. 메이플 시럽 한 종이컵 반 컵, 그리고 거기에 간장은 한 2숟갈 정도 넣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진 마늘이랑 생강이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이랑 생강을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해가지고 생강을 열심히 다져가지고 다진 마늘이랑 같이 막 이렇게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7, 8분 굽고 뒤집은 연어에다가 확 붓습니다. 근데 기름이 너무 많으면은 또 기름탕이 되기 때문에 기름 살짝 제거하고 그렇게 졸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졸입니다. 그러고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던데요? 진짜요? 케이크 시럽에도 맛있구나. 케이크 시럽이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강이 되게 익으면은 달콤한 과육같이 되더라고요. 마늘이랑 같이.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제가 원래 그 연어 소스 있잖아. 홀스레디시 소스. 그거 좋아하는데, 홀스레디시 소스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그 정도로 맛있었다. 한국인들이 요리 못하는 이유 알죠? 성격 급해서 강불로 해가지고 그치. 다 망한다고. 근데 나 진짜 그 연어 스테이크 완성하고 진짜 너무 열받았어. 왜? 그냥 요리하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야. 아니 근데 진짜 요리 오래 하면 입맛 떨어지잖아요. 입맛도 떨어지고 그냥 그 셰프들이 왜 그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운지 알 것 같아. 요리를 하면 일단 성질이 더러워져. 맞아. 그래도 너네 집은 아파트니까 주방 넓어서 괜찮지만 이제 그 1인 가정은 주방이 좁을수록 더 열받아. 막 여기 요리할 것도 없고 막 그 싱크대도 좁고 개열받. 그 기름이 사방팔방 튀니까 진짜 너무 열받고 바닥을 그냥 걸어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녔어. 바닥 너무 미끄러워서. 저는 에어프라이어가 생긴 뒤로 불을 안 쓰고 있어요. 그거 좋네. 무조건 에어프라이어로. 그래가지고 내가 스테이크 소스에 대한 약간의 신임이 생긴 거야. 사실은 소스는 왜 만들어 파였거든요. 그냥 사면 되지? 사서 스테이크 소스 산 거 찍어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불 앞에서 만들지 했는데 연어 스테이크 소스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소고기 스테이크에 막 레드와인 소스 만들잖아. 그럼 그것도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어제 만들었거든요. 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케이크 시럽 안 넣어서 그런 케이크 시럽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케이크 없더라고요. 시럽에 넣어야 맛있는데. 아무튼 그런 근황을 보냈어요. 아주 알차죠? 아주 알차네요. 요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알차네요. 기름이 장난 아니었죠. 저는 딱히 보낸 근황 없고 저도 그거
미디어랑 책을 좀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책을 되게 많이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 저한테 이제 책을 선물해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책을 보면서 그 책 자체가 공감 가기보다는 책에 쓴 내용들이나 뭐 대사들이나 그런 게 공감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내주면서 너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책을 보내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소설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책이나 좀 자기계발서나 그 시집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에세이 같은 건 어때? 에세이는 좀 괜찮아요. 근데 에세이에서 나를 뭐 가르치려는 건 별로 또 안 좋아해. 이제 그 친구가 소설 보내줬는데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읽어봤거든요. 정대건 작가의 급류라는 장편 소설이었는데 몰입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오. 근데 그날 금요일인데 진짜 손님 없었거든요. 그날 진짜 추운 날이었어. 그래서 책이나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봤는데 몰입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그냥 그 내용이 18살까지는 애들이 다 그냥 뭐 큰 불행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평범한 애들처럼 살아왔어. 근데 딱 18살을 기점으로 엄청난 큰 불행이 등장인물 둘한테 들이닥치면서 이제 걔네들이 좀 살아가는 그 과정? 급류를 타는구나. 진짜 급류처럼 도담이라는 여자 주인공 나오는데 좀 사랑에 대해서 되게 불신적이고 좀 냉소적인 그런 게 있어. 저는 항상 사랑을 연애에 대한 사랑보다 우정에 관한 사랑에서 저는 사랑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도담이가 느끼는 그 딱 연애 감정에 대한 사랑이 엄청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엄청 불신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 해솔이라는 애 나오는데 걔도 똑같은 불행을 겪었지만 걔는 조금 더 사랑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조금 둘이 계속 상반되는 거야. 서로 사랑을 하진 않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 도담이는 이 해솔이의 사랑이 죄책감에서 왔다 생각하고 해솔이는 아니다 난 널 진짜 사랑한다 하는 나 거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나 미안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근데 진짜 그 도담이가 정병력이 맥스야. 막 나는 너가 비굴할수록 더 막 심하게 대하고 싶어져. 막 좀 이러면서 막 말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솔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절제를 좀 놓고 싶지 않아서 막 술도 안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도담이는 그 자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 안정형, 불안형이네 완전. 좀 그런 거. 근데 해솔이도 안정형 같지 않아요? 해솔이도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도담이 딱 전형적인 정말 자기 파괴고 해솔이는 남이 볼 때는 엄청 건실하고 이런데 혼자 자기 파괴적이고 아무도 모르게? 어. 근데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해. 그러니까 도담이만 그 해솔이의 자기 파괴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뭐 누구를 만나도 항상 텅 비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둘의 사랑을 뭐 확인을 하지만 그 과정이 엄청 정말 급류처럼 되게 그 책의 몰입도가 엄청 그게 심해요. 파도처럼. 중간에 잠깐 되게 애매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조금 잠깐 이게 뭐지? 중도하차 할 뻔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작가의 말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뭐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어느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시절에 뭐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나아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도 알겠고 친구가 왜 저한테 추천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이게 2022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좀 됐더라고요. 한 권으로 끝나는 거야? 한 권으로. 그리고 장편 소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뭐 길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으니까 한 2-3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아. 김기지방보다 짧은가 보다.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까 이 책도 확인해봤거든. 이 책도 287페이지인데 그래? 이거 한 2만 원 동안 아니면 이거보다 짧았어. 급류가. 내가 480페이지를 읽었다고? 진짜 개쩌는 했던 거지. 이북이라 이북이라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글자 크기가. 그리고 이제 저 그거 벌렸거든요. 불량연애. 봤어? 네. 나 아직 안 봤는데. 진짜? 그 제가 연애 프로그램 진짜 안 좋아해요. 별로 남의 연애에 관심도 없고. 그거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차원이던데. 그냥 예능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일본이고 뭐 야쿠자 이런 얘기고 뭔가 되게 오글거릴 것 같아서 좀 욕이나 하려고 봤거든요. 의외로 위로됐어? 아니 욕밖에 안 나. 그래? 아니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 남자애들이 막 가오를 엄청 잡아. 뭐 저는 2초면 남자 쓰러트리죠. 이거 하는데 진짜 맨날 싸움 붙거든? 근데 2초가 지나도 뭐 누구도 못 쓰러뜨려. 서로. 그리고 막 저 뭐 일본 랭킹 2위입니다 막 이러는데 진짜 한 주먹거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말 하니까 감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좀 일진 프로그램 만든다 이러면 뭐 정말 그렇게 마른 사람도 나오겠지만 보통 다 막 우락부락한 사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걔네가 너무 마르고 근데 원래 일본 여자애들이 그런 좀 마른 체형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마르고 그냥 문신만 험악할 뿐 애들이 다 너무 사과가 개빨라.
진짜 사과를 엄청 빨리 해. 뭘 얘기해 그러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래? 한 1분 만에. 난 언제 싸우나 항상. 아니 2초면 쓰러뜨릴 수 있다면서 사과를 2초 만에 하고 쓰러뜨리는 건 절대 안 해. 근데 다들 좀 건실한 직업이 있던데. 아닌데 다 유흥업소 사장인데. 아 그래? 한두 명이 뭐 이제 막 분재업이나 뭐 그 목수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애초에 문신이 많지 않고 유명한 사람 나오거든요. 전 여친이 이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찾아 나왔다는 측장? 측장? 걔도 유흥업 사장이고. 아, 그래? 내가 볼 때 걔가 제일 남자 같아. 제일 사람들이랑 싸움도 안 하고 제일 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굴지도 않고 뭐 당연히 미디어상에서 보이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일본 특유의 가벼움과 그 일본 특유의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그 음침함이 나를 좀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솔직히 좀 내 기준에 너무 외모가 막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일본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긴 해 다들.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이 볼 때는 좀 다 좀 이런 느낌인 애들인 거지. 그 장발이네? 니세이? 니세이는 내가 볼 때 일본에서 인기 많은 상이긴 해. 와. 키도 크고 몸도 딱 마른 체형이고 까무잡잡하고. 근데 머리를 누가 태웠던데? 그러니까 머리만 지금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근데 이제 여자애들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갸루 언니랑 다 갸루인데 그 베이비라는 양키. 다 엄청 마르고 베이비는 양키 아니야? 가루 아니고? 양키긴 한데 걔는 뭐 양키랑 가루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의미가? 아니야, 달라. 그래? 날나리 느낌은 다 비슷한 거야? 양키는 발목까지 오는 치마. 갸루는 엉덩이까지 오는 치마. 그 정도 차이던데? 짱구는 못말래 그 백장미 삼총사 그 사람들은 양키. 근데 다 짧은 치마 입고 나오던데요? 아 그래? 근데 그 베이비라는 애가 엄청 목소리도 되게 얇고 조곤조곤하고 그 사람 근데 그 물 뿌린 사람 아니야? 물 뿌린 사람. 근데 그것도 바로 사과해. 사과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난 너무 웃겨. 근데 애들이 다 착해. 보면 다 착해요, 마음이. 그 내가 볼때 제 자신도 뽑은 것 같아. 착하니까. 나 그거 명장면은 봤거든요. 그 뭐요? 오빠한테 사과하는 장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 그것도 솔직히 웃겨. 그 오빠는 갑자기 전화 와서 우는 거잖아요. 그 노답 애들이랑 대화 좀 하고 인생에 뭔가를 깨닫고 가서 내 인생의 유일한 후회였던 가족에게 사과? 그 니스이도 갑자기 엄마 전화를 사과해. 그래? 몰라 막 자기 엄마한테 엄청 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거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조신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모라는 여자 나오거든요. 아모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던데. 진짜 내가 볼 때 걔는 여우 중에 여우 같아. 여중녀. 여중녀야? 근데 그 여자 좀 그런 거거든요. 그 스트립 쇼라 하나? 아 쇼걸? 쇼걸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근데 그 제가 연프를 안 봐서 몰랐는데 매기인 애들이 기존 세에 언제 투입돼도 밀리지 않을 애들을 매기로 한대. 그래서 그 남자애는 호스트바 남자애 텐텐이라는 애가 매기였고 여자는 아모가 매기였는데 그 특유의 기존 세 느낌이 근데 거기서 진짜 메네라 진짜 정병력 최고의 여자애 나오거든요. 금발머리? 나 누군지 안다. 금발머리. 계속 울던데. 캬바쿠라의 종사에 갔긴 한데 내가 볼 때 걔는 진짜 착한 애 같아. 진짜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한 애 같아요. 근데 걔가 니세이를 좋아하면서 되게 자존감이 낮고 이러니까 엄청 불안해하고 이런 게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엄청 그게 비춰지거든요. 막 술 먹고 계속 운다거나 막 이런 거. 근데 그 아모가 그 커튼으로 와가지고 이러고 하는 그게 나 너무 무섭고 나 진짜 내가 만약에 그 오토상이었으면 나 더 울었을 것 같은. 약간 니세이랑 오토상이야? 오토상이 니세이를 좋아하고 니세이랑 아모는 좀 쌍방 같아. 오토상이라는 애가 니세이한테 막 울면서 나 좀 안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니세이가 이러고 딱 앉는데 아모가 그거를 알고 커튼을 착 치고 약간 빤히 보는데 둘 다 진짜 이악 물고 모른 척 하던데? 아니야. 그거 내가 볼때 악마의 편집 같고 그 니세이가 아모가 없을 때는 조금 오토상한테 여지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모가 보고 있으면 안 안아줘.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끼는 걸 밀어내진 않지만 가만히 있고. 근데 이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니세이가 좀 전형적인 일본인 성격 같아. 그냥 확실히 거절 안 하고 여지 계속 주고 뭐라 해야 되지? 막 오토상이 계속 거절할 거면 거절해라 이러는데 나는 너가 나 좋아해 주는 거 고마워.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여자들이 걔 머리를 다 태웠나 봐. 그리고 니세이가 진짜 이쁜 애들한테만 좀 그런 게 심해. 베이비랑 처음에 아모가 누가 봐도 이쁘니까 나는 원래 첫인상은 너였어 막 이런 말 하고 징그러운 말 엄청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오토상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오토상은 또 완전히 밀어내잖아. 왜? 자기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애 있어야 될 테니까 막 좀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걔가 여우네. 니세이도 유흥업소 사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들 사장이야? 아니 다들 뭐 그런 일 쪽을 하지 않았을까? 뭐 양키였으면?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서 오토상은 내가 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나까지 정병이 오기만. 그러니까 애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이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가도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니세이한테 너무 막 매달리는 것도 심하고 근데 또 니세이가 여지를 많이 줘. 그래 나 같아도 매달릴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진짜 재밌게 봤나 보다. 그 9화까지 보고 이제 좀 질리는 거예요. 몇 화가 끝인데? 10화. 아, 마지막은 아니, 봐야지. 도파민 도는 장면만 봤어 우리가 거의. 근데 그게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연프 패널이 말이 너무 많아. 아, 근데 그 패널들이 까는 거 보려고 보는 재미도 있던데. 안 까. 아, 그냥 너무 웃긴 말 같은 거 하잖아. 전혀 웃기지도 않고 해석을 계속해. 나도 이미 아는 얘기를. 그래? 그래서 우리 나랑 내 중계속 넘기다가 나는 그 패널들 말하는 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 어. 일본은 또 다른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그 그래? 패널들이 막 웃긴 말 하는 거. 아니 나는 해석만 계속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해석을 왜 자꾸 하는 거야 하면서 진짜 뭐 그 5분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영상? 걔네도 5분 얘기해. 그게 나를 미치게 하는 포인트야. 나는 재밌는 도파민 장면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고 10화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왜냐면 도파민 장면 다 끝났거든요. 고백신 있잖아, 고백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봤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끝냈죠. 그렇게 불량연애 보고 근데 좀 불량연애는 낯솔 같은 느낌이었죠. 그치. 낯솔도 친구랑 같이 봐야 재밌잖아. 욕하면서 봐야지. 솔직히 근데 낯솔한테는 안 되지. 그리고 뭔가 저는 그 일본의 문화도 완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인기 있을 상이다 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 친구는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보통 한국 미의 기준과 일본 미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내 친구는 그 남자애들 얼굴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대체 왜? 그리고 걔네가 진짜 어려워. 제일 나이 많은 그 챗짱이 나랑 동갑인가? 그래? 근데 저는 한 40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30살 같아. 좀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런가? 근데 일본 애들 원래 탄 애들이 좀 인기 많거든요. 그 마르고. 근데 츠짱은 진짜 좀 멋있었어. 대화하는 것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그 남자애들이 특유의 막 싸움 일부러 붙이고 밀크랑 싸우잖아. 그런 게 심하거든요. 츠짱도 밀크랑 한 번 싸우고 그 뒤로는 막 애들 싸우면 그냥 구경만 이러고만 해? 했어. 모르겠어.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 싸우면 막 왜 그래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일본 애들 그냥 다 좀 이러고 있더라고. 엮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보면서 계속 우리나라 연애 스타일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 맛에 연프를 또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좀 욕할 수 있는 연프가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근데 혼자 보면 솔직히 못 볼 것 같고 뭐 맞아. 진짜 친구랑 욕하면서 보면 파티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랑은 왜 안 보고? 아니 그것도 불량연애도 그때 친구가 와가지고 본 거였고 보자고 안 해가지고 안 봤죠. 류케가 자기는 미디어 보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모였는데 TV 보는 거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TV도 없앴습니다. 근데 틀어주면 또 재밌게 보거든요.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그냥 끝이에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새해 특집 본편 한번 해볼 텐데요. 2026년 빨간 말의 해라고 합니다. 병 5년이고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나만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누워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또 이제 1월 1일 맞이해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 그래서 1월 8일까지 휴무를 갖고 2026년 목표를 저는 써놨거든요. 나는 목표가 없는 게 목표야. 좋은 것 같아. 그치? 목표를 해봤자 뭐해. 지키지도 않고. 그냥 나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지금 50만 명의 구독자를 유지하기. 그걸 목표로. 근데 이제 내년 되면 나 49만 명 유튜버. 근데 저희 집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던데요? 그래서 내가 제가요? 뭐 유명한 사람 유튜브 뭐 하신다면 내가 제가요? 저 아닐걸요? 그러니까 막 뭐 그 친구가 뭐 유명하다 해서 내가 네 근데 어디서 들으셨어? 하니까 자기 딸이 본다고. 우리 딸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라서 내가 전세 사기 당할 일 없겠다. 그 딸내미를 믿고. 내가 다행이네요. 야, 감사합니다. 햄구분의 집주인이 류케의 집주인이다. 그 가게 주인. 가게 주인이? 네. 인연이 이렇게 또 되네요. 네. 그러면은 따님분이 윤타코 한번 놀러 오시면 되겠네. 아버지 건물이니까. 아버지 건물. 아버지 건물이니까. 2026년에 이루고 싶은 큰 목표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고치고 싶은 소소한 습관이라든지 소소한 소원 이런 거가 있다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있어요. 저는 2026년 목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나를 사랑하기.
좋아요. 나라 생각이. 근데 몇 번 투자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좀 제 감정을 저로서가 아닌 타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타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걸로 되게 나를 자책하거나 되게 우울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 타인의 받는 영향보다 더 우선시 되기가 좀 목표죠. 그리고 그냥 제 의지로 저를 컨트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는.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씻어. 이렇게. 이제 뭐 오래된 친구들은 괜찮지만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럴 때 제가 엄청 눈치도 많이 보는 성격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저는 좀 친구들이 뭔가 있다가도 조금 기분 안 좋으면 저는 바로 눈치를 채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런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뭐 현민이 기분 안 좋아 보였어? 내가 수현이 현민이 기분 안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러면 수현이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애들은 다 아니 모르겠는데? 이래. 근데 현빈이도? 내가? 아니야.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내 친구들은 다 기분이 안 좋았긴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캐치를 했잖아요. 그때.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 되게 신경이 쓰여.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봄으로써 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저는 친구한테 기분 안 좋은 거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친구가 기분 나쁜 게 내가 아니라면 솔직히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기분 나쁜 게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되게 나는 그 상황이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나한테 되게 많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내 의지로 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걸 2026년 목표로 두고 있죠. 아주 큰 목표네요. 이루시길. 그리고 친구들 없이 일해도 우울해하지 않기. 혼자 일할 수 있기.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보기. 독서. 솔직히 독서랑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긴 했지만 그냥 혼자서 해도 재밌는 일을 찾는 거? 동물의 숲 하기. 어때요? 무시하겠습니다. 릴스 줄이기 어때? 릴스 줄이기. 갑자기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러면서 릴스를 많이 못 봤어. 다행이네요. 릴스가 너를 망가뜨리고 있다. 저는 아무래도 독서를 하는 거를. 이번에도? 근데 뭔가 이북을 사놓은 게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손이 잘 안 가, 이북은. 만화책은 또 아이패드로 보면은 진짜 전자파라서 그래요. 맛있거든요. 만화책이라도 조금 읽자. 나는 책은 항상 책으로 읽는 게 좋아. 종이책으로? 네. 근데 만화책도 종이책으로 읽는 게 더 좋긴 한데 솔직히 이제 만화책은 나는 웹툰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오히려 이 액정이 더 편안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엄청 핫했던 만화가 있다는 거야. 지금 리디에서 연말 할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가 불만인 게 전권 세트만 할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권만 보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한 3권까지 미리 보기로 보고 사는 편이거든요. 오랫동안 미리 보기로 보시네요? 그쵸? 돈 버시는 사람 궁금한 거 있으면 3권을 구매해서 봐요. 그리고 그 뒷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면은 추가로 이제 전권을 구매하거나 하는데 그 리디 이번에 할인 행사하는 거는 꼭 전권을 사야 되는 거야. 전권이 몇 권인데? 만화책마다 다른데 한 6권짜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막 18, 14권. 그러면 3권까지 살고 18권 사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할인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중복을 또 사야 돼, 3권을. 그래서 나는 이미 3권까지 사둔 만화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권 세트를 살라고 보면은 아예 모르는 걸 사야 되는데 또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그건 리디가 잘못했다, 솔직히. 그냥 같이 엮어줘야지. 그죠? 산 것까지. 그래서 골든 카무이도 전권을 할인했었는데 내가 이미 골든 카무이를 한 5권까지인가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난 5권 손해를 보는 건가? 해가지고 못 샀어요. 리디에 연락을 해봐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나? 너 같아도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만화 알아? 피해의 흔적? 진짜 정병 터지는 만화 들어봤던 있거든요. 것 같아. 아오노군보다 심한 엄마 나와요, 거기. 일본 거요? 일본 거면 모를 것 같아. 아오노군 엄마 진짜 심하잖아요. 같은 급의 엄마예요. 아오노구 엄마 기억 안 나는데. 아오노구 말고 아오노군의 그 여자의 엄마. 아니 아오노군 엄마. 아오노구 엄마도 심해? 엄마는 정말 애야. 그래. 난 나야. 그러고 괜찮은데? 아오노군은 유치원생한테 또 일하라고? 또 일하라고? 이러면서 울면서. 그것도 전권 세트가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힘드신 분은 시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있잖아요. 보면 안 되겠다. 보면 안 장난 아니 되겠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숨 막히게 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살인 같은 걸 저지르는 걸 봤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증을 시켜. 아들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아들은 되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정상인이야. 실어증까지 걸려.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가 참다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죽였잖아. 이렇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너 때문에 죽였다. 그건 정상인의 사고예요. 아! 네가 죽였다. 아니. 그럼 엄마 죽어도 되니? 이래요. 갑자기 나 또 실어증 걸렸어. 나도. 그 대사가 진짜 너무 폭력적인 거야. 와. 근데 그것도 이 실증 걸렸어. 자세가 그 온나 자세 있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얼굴 딱 그림자 탁 쓰면서 그럼 엄마 죽어도 되니?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심정을 아시겠죠? 그 피해 흔적을 거의 투과하는 멘트죠. 그 엄마 마인드 배워야겠어. 2026년. 피해 흔적 엄마 되기. 아리 에스더가 형님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 그래서 피해 흔적 전권 세트 구매 고민 중이고 또 고민 중인 만화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만화책은 정병만 있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완결이 됐더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엔딩만 찾아봤더니 또 해피엔딩이래요. 아 그래요? 다행. 엄마 주나 보다. 엄마랑 헤어져야 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피엔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만화책이나 소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026년 책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해 1월 1일에 듣는 노래가 1년을 결정할 거다. 맞아. 책을 보고 1년을 결정해 보시죠. 그러면은 새해 추천곡 하나. 전 노래 잘 몰라가지고 제 노래 다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뭘 반딧불이. 아니 개똥벌레야 그거. 그래? 반딧불 맞다. 반딧불도 맞다. 내용 개똥벌레인가? 아무튼 개똥벌레. 노래 정말 슬프죠. 내가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였다. 이런 내용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기가 빛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빛이 안 나는 애였다. 이런 뜻이에요. 슬프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재미로 한번 운세, 네. 2026년 운세 한번 보죠. 자, 제 총운은 올 한 해는 자신의 세심하고 꼼꼼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계기가 되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상적인 환경이 다가오고 보다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운에 해당하기도 한데. 나 약간 격동적인 운의 흐름 급류가 생긴다는데요? 진짜? 실패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아지려는 징조입니다. 애정은 봐봐요. 이번 해에 상당히 애정운이 올라갑니다. 결혼할 시기라 그런가 보다. 이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시기. 조금만 신경 써준다? 그 생각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된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결혼하나 보다. 이번 년도 결혼하나 보다. 재물. 재물은 이번 해에는 큰 재물을 얻는 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큰 손실도 없다. 별로네요. 직장 없으니까 패스하고 학업 패스하고 건강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기관지가 약하거나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노출되는 해입니다. 이거는 스토리 온 마이 라이프죠. 루케 씨 한번. 저는 올해는 전체적인 운이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동시에 조력이나 도움을 얻게 되는 시기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낼 수 있으니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라.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니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애정운이 상당히 좋은 시기이니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해이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결혼을 이루게 된다. 드디어 너도네. 하는구나. 재물은? 올해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지출을 하게. 나 벤츠 사나 보다. 그래서 진짜 그거네. 불가리 목걸이 사나 보다. 와, 진짜 안 어울렸는데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돈을 쓰기도 한다. 미쳤다. 나 뭐 부자들 만났나 봐요. 너 윤타코에서 네가 다 쓰나 보다. 야. 목표를 세워 계획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재물운도 상승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건강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 스트레스성 질병에 노출이 잘 되지 않은 시기이다. 자신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좋은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너 낫나 보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불안이 나을까요? 이번 연도엔? 순풍순풍 낫나 보다. 이번 원래 막 그랬어요. 뭐 말띠해 이 병오년에 개띠들이 좋을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을 거라고 아니면 좋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좋을 아니라 좋을 거. 말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전해 들은 거라 좋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좋겠죠. 네. 네. 좋아야만 할 거예요. 이번 연도 운세 한번 빠르게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햄구들의 새해 목표를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문물을 통해서 햄구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2026년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해달라. 소원은 말해봐. 운동 꾸준히 하기. 근데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 운동 그거 했어요. 복싱을 해서 내 안에 폭력성 좀 잠재우기. 나는 그거 샀어. 스태퍼. 아, 스태프 저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가져가지. 저 안 그래도 그거 누가 주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 그거 잘 쓰시던데? 애플워치 맨날 알림 오던데? 에? 그거는 윤타코스 일하느라 된 것 같은데요. 아, 스태프는 지금 산지 2년 됐는데 안 했어요. 그래요? 아, 스태프 팔아야 되는데. 그거 살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그거 공짜로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거 매년 세우는 건데 매년 몇 년 전?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이겠지. 원래 몸무게면.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원래 10kg를 뺐어야 됐거든요. 5kg가 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15kg를 빼야 되는 거죠. 작년에 소원을 못 이뤄서 비지대에서 쫓아오네. 아니, 계속 이렇게 살이 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살 더 찌지 않기. 내가 쓴 건가? 살이 계속 쪄.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그러니까 너랑 비슷한데요? 일본어 마스터에서 닌텐도랑 다마고치 번역기 없이 플레이하기. 사회생활 안 하기. 내 소원이다. 대충 살기. 루케님이 덜 불안하고 햄님이 더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누가 쓴 걸까요? 정말 따뜻한 분이다. 너무 따뜻하다. 거북목 고치기. 이거 현빈인가 보다. 윤타쿠 가기. 근데 저 윤타코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내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저희 문이 좁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했어요. 손님 더 많아지면 문 더 작아질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이 없는지 몰랐다. 뭐 어떻게 대충 살기. 네. 체중 감량과 많은 문화생활 하기. 똥 먹기. 닌자 되기. 햄튜브 만나기. 암 완치 판정 받기. 생각 줄이고 용감하게 굴기. 대학교 합격하기. 해외 취업하기.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울지 않는 깡이 생기길. 구름이가 건강하기? 감동이다. 루케님처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기. 루케는 거의 사자로 땄죠?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땄던 것도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안전장치가 없을 때 뭘 하는 거 되게 무서워요.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놀이기구 이런 거 잘 타는 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잘 타는 거고, 물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나 뭐 이런 거 없으면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때 뭐 2020년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때도 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면,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곳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내가 좀 삶을 살 때 나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전혀 나아지진 않았고 이거 스쿠버 다이빙 딸 때도 사람들이 나한테 못 딸 것이다. 너무 못한다. 그 선생님들이. 왜냐면 동남아 가면 엄청 잘 딴대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땄잖아요. 호주가 엄청 빡셌어요. 시험도 엄청 빡세고 돈도 비싸고. 근데 딱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기회 마지막 진짜 딱 한 번 더 줄 건데 실패하면 돈 다시 내고 배워야 된다. 땄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의 불안이 갑자기 네? 돈을 다시 내라고요? 저 돈 없는데요? 하니까 근데 이거 못하면 안 된다 해서 갑자기 따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진짜? 진짜 했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대단하다. 네. 운전면허랑 약간 비슷하네요. 운전면허도 아빠가 이거 운전면허 못하면 돈 안 내준다 해가지고 돈을 안 내준다고요? 돈이 엮이면 갑자기 네. 초능력이 나오나 봐. 50만 원 이상이면 갑자기 좀 조마조마해지는 것 같아. 와, 50만 원 빡세다. 그래서 만약에 스쿠버 다이빙 근데 오픈워터까지는 좀 쉽고, 오픈워터를 만약에 따고 싶다, 정말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싶다 이러면 동남아 가서 따는 게 최고라 들었어요. 진짜 쉽대요. 동남아는 애초에 안 알려준대 뭘 잘. 근데 호주는 그 산소통 하는 거 다 엄청 빡세게 하고 시험 다 보거든요. 근데 동남아는 그냥 산소통도 대충 해가지고 그냥 자격증 준다고. 둥둥 떠 있어서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으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다이버 자격증은 오픈워터까지 따도 혼자 절대 못 들어가요. 무조건 그래? 버디를 구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오픈워터까지는 정말 쉽게 딸 수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다음 소원 이어서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모으기. 1,000만 원 처음 모아서 썼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내 통장에 어떻게 이런 숫자가 찍혔지? 1,000만 원의 숫자가. 너무 감동적이었죠. 와, 내가 1,000만 원을 벌다니 대박이다. 그런 생각? 근데 1,000만 원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모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월세로 막 60 나가.
넷플릭스 핸드폰 요금 공과금 내면 30 나가. 아 근데 그 뭐 진짜 10대 50 나가. 굶어야지. 20대 초반에는 1,000만 원 모기가 어렵죠. 아, 20대 월급이- 초반에 절대 못 모으지. 월급이 적고 그럴 테니까. 20대 초반에 100만 원도 못 모아. 나도 근데 20대 초반에 진짜 돈 다 썼던 것 같아. 난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 진짜. 맨날 한 20만 원, 10만 원 그걸로 근근히 살았다. 화이팅. 돈 적게 쓰기. 저도요. 나도요. 홀로 여행 가고 싶어요. 나도요. 저는 별로. 푸시업 10개 성공하기. 한 나 할 개도 수 어려워. 있는데. 보여줘. 보여줘. 저 이거 헬스 트레이너 이겼어요. 헬서 트레이너요? 헬스 트레이너 했던 사람 이겼어요. 제가 푸시업. 중력이 작동을 안 하나 봐. 내가 좀 근데 애들이 했던 말 그거였어. 내가 여기가 짧아가지고 더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고양이 키울 수 있을 만큼 저축 잘하고 큰 집으로 이사 가기. 나도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인드를 갖기. 쉽지 않네요. 어른도 못해 다니는. 나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려가다가 중간에 띵 멈추는 거야. 근데 꼬마애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오다가 나를 보더니 진짜 무슨 귀신 본 것처럼 MTO 팬 아니야? 경직돼가지고 나를 엄청 이상하게 쳐다봤어. MTO 팬 아니야? 이러고. 그리고 아까 점심으로 마라탕 먹었잖아요. 내가 거기 쭈뼛대고 있으니까 저기 저 아줌마도 이거 먹을라나 봐. 막 이랬어. 아줌마? 이러면 바로 눈을 세부로 뜨고 말했어. 아줌마? 너 이런 아줌마 봤니? 하지만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인드로 맛있는 거 다 맞다. 새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길에 힘을 갖고 싶어요. 신입생 신분을 기깔나게 즐기는 게 소원. 젤다 왕눈 보스 잡기. 불안하지 않는 사람 되기. 다이어리 밀리지 않기. 전월세 사기 없는 이쁜 집으로 이사가기. 포트폴리오 완성하기. 로또 1등. 나도요. 다이어트. 석유 부자 되기. 강아지 양치 매일 시키기. 교수 임용되기. 나도요. 운전면허 따기 500만 원 모으기. 나도요. 투자 시작하기. 사랑 이루기. 묻어내지기. 다들 진짜 소원 많다. 이 사람이 묻어내지고 싶어요. 30년째 급한 성격 때문에 종종거리며 사는 게 너무 지쳐요. 이랬거든요. 저는 졸업하던 날 이용재 교수님 저한테 조급해하지 않기. 점점점. 조금 더 천천히. 점점점. 이 쪽지를 써서 나한테 줬던 게 기억나.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급해하잖아요. 그니까. 아직도 그 쪽지가 닿지 않았네. 아직도 조급해. 이번에 물어봐야겠다. 저 아직도 조급해 보이냐고. 엄청 조급해 보여 지금. 그 말 하면서도 조급해 보여. 아. 이직하기, 직업 갖기, 홀로서기 성공,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친구들이랑 윤타크 가서 술 많이 먹기, 내 소원, 내 소원. 유럽 여행 가기, 일본 워홀 준비 중이에요. 루케님, 아. 워홀 이유서 계획서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2017년 때 한 거였으니까 이유서가 뭐야? 그 이유서랑 계획서를 써서 내라. 일본 워홀 가기 위해서 좀 이력서처럼 이유서? 네가 왜 거기 일본에 가고 싶은지 좀 꼴값 워홀에. 같네요. 그리고 그 계획도 쓰라 해. 그래서 저는 이유서를 그때 디자인을 했으니까 디자인으로 그걸 또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일본은 그 매놀 뚜껑이 다 그 지역 디자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예시 들면서 뭐 이런 거 구경하면서 뭐 인스타그램 뭐 업로드 하고 싶고, 뭐 일본의 맛집 이런 거 찾아가지고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2017년에 그런 내용 썼으면 완전 합격이죠. 막 그런 거 쓰고 그거 계획서를 4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걔네가 계획서를 진짜 어떤 수준이냐면 선풍기 틀어놓고 날아가는 걸 합격시킨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엄청 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꾸몄어. 그 계획서를 엄청 벚꽃 넣고 막. 경쟁률이 높아? 경쟁률이 좀 높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여자는 뭐 25 이상이면 나가리 된다 이런 말도 그래?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 때는 그게 있었어요. 면접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 면접을 신청하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면접을 당일에 가서 그거 신청서 내거든요. 그럼 나 면접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말들이 면접? 너 일본어 잘해? 이러고 내가 못하는데 하니까 그러면 뭐 너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막 미지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근데 면접은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뭐 제 이름 특이할 거니까 이름 뭔가 물어볼 것 같았고, 그다음 이유서 계획서에 대해 일본어로 하는 거야? 그거를 물어볼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그걸 달달 외워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받고 저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면접이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 진짜 왜냐면 너무 그때 일본에 가야만 했어. 거의 입시보다 열심히 했는데? 거의 입시만큼.
왜냐면 제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회사를 빨리 그만뒀어야 됐어. 조급하다 조급해. 아유. 그래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이유서 계획서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싶다. 막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 얘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솔직히 안 뽑을 거고, 만약에 진짜 얘네가 본다면 얘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하면 뽑을 거고. 불법 체류할까봐 계획서를 보나 보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오면은 체류할까봐? 아 맞아. 그리고 돈도 3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통장에. 그래? 그 기본 초기 자금.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월도 다 똑같아요. 프랑스는 프랑스어 자격증 있어야 된다 들었었고. 개꼴값. 호주가 아무것도 안 문화 들었어. 호주는 정말 역시. 돈과 가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이유서 계획서 이런 거는 한국 그 면접 보는 거 똑같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뽑힐 거고 너무 방대하면 아닐 거고 생각해요. 그렇게. 루케의 꿀팁을 잘 듣고 꼭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두바이 쫀득 쿠키 100개 먹기. 나도 이직 준비. 토지 읽기. 나 약간 그거 읽고 토지. 싶다. 토지 이렇게. 어둠을 마시는 새라는 우리나라 SF 소설이 있대요. 내 제목 되게 멋있다. 아, 눈물을 마시는 새예요. 죄송해요. 어둠 멋있는 새도 멋있는 것 같은데. 피를 마시는 새 그것도 있고 눈물을 마시는 새도 있고. 같은 작가가 쓴 거예요? 네. 아. 김영도 작가님이 쓴 장편. 오. 그러니까 엄청 많아. 권수가. 오. 근데 필력이 너무 좋대. 예사롭지 않대. 그래서 그냥 홀린 듯이 읽을 수 있대. 그리고 SF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다. 막 좀 그런 세계관 있잖아. 용 나오고 드래곤 나오고 엘프 나오는 세계관.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소설? 재미있겠죠? 게다가 개재밌게 썼다? 너무 흥미롭다. 강연금 보기. 이거는 지금 하시면 되겠다. 리디에서 행사하니까. 연예 해보고 싶어요. 얘를 연애로 쓸 수 있을 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연예인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애를 하고 싶대요. 근데 왜 연예로 썼을까? 연애를 별로 안 하고 싶네. 그니까. 25인데. 연예를 연애로 쓸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연애 시장에서. 연예계 해보고 싶다는 거겠지. 웃기네요. 대학 붙기 아자스. 생존. 프리다이빙 배우기. 프리다이빙 할 수 있어? 근데 프리다이빙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귀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오픈워터도 25m까지 가거든요. 프리다이빙은 와. 몇 미터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귀가 의외로 안 아파요. 그래? 그리고 그 귀 아플 때 이거 하면서 내려가. 아 맞아. 그거 안 하면 진짜 귀 터질 것 같더라. 근데 원래 너 비행기 타도 막 귀 많이 아픈 스타일이지. 근데 저는 그런 거 제가 둔해가지고 잘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좀 이쪽 귀 쪽이 좀 약해가지고 고막도 터져봤고 어렸을 때. 근데 프리다이빙은 나도 해보고 싶긴 했어. 나는 절대 해보고 싶지 않아. 진짜요?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진짜. 근데 프리다이빙은 그냥 그 구덩이만 있잖아. 그냥 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게 올라올 때 그 숨 막힐 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즐기나? 나? 약간 그 아슬아슬함, 스릴. 모르겠어. 너 번지 점프도 했었었잖아. 번점프는 내가 진짜 좀 좋아해요. 근데 그게 스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뛰어내리는 그 행위가 나는 좋아.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짝 죽음 체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 맞아. 죽음체험. 관 들어가는 것도 좋아해. 관짝 살짝 들어가기. 반 정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느끼고 싶은 사람들. 아니 난 그 뛰어내리는 행위가 너무 내가 새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어둠을 먹는.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안 뜰 수 있었으면. 어둠을 먹는 새. 그런 것처럼. 그쵸. 안 죽기. 생존에서부터 안 죽기 또 있었습니다. 면허 따기, 자기 관리하기, 이 구역의 퀸이 되기, 정신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2잔 100만 구독자. 그럼 97만을 모아야 된다고? 그니까요. 아직 실버 버튼 그러니까. 멀었거든요. 탕구이가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리즘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그건 편집자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 얘기 해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알고리즘을 잘 타야 되는데. 새 특집이라더니 무슨 소설 만화책 얘기만 해라고 꼭 안 주고 응원해주는 PD가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나머지 한번 읽어주시죠. 햄튜브와 사랑하기. 이번에 연애운이 좋잖아요. 애정운이. 맞아. 이 이분 사람이랑 아닐까요? 사랑하나 보다. 대학교 입학하는데 대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최소 한 명이라도 사귀고 싶다. 저도 대학교 때는 마음 맞는 친구 없었지만 졸업하고서 사귀었어요.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친했어요. 서로 나는 따라다녔지. 근데 이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했지. 왜 따라오지? 하지만 했지.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쵸. 운전면허 취득하기. 도로주행 꿀팁 공유해주세요. 저 도로주행할 때 진짜 졸음운전했다니까요. 나는 못 끼어들었는데 이대로 가면 탈락인 거야.
그래서 돈 생각이 진짜 났어요? 돈 생각 나가지고 이거 가야 돼, 뛰어들어서 가야 돼. 그 옆에서 그 강사분이 이랬어. 진짜로 다 들리게. 아 기죽어. 난 그렇게 옆에서 그러면 기죽어서 못해 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도로주행이 난 솔직히 제일 별로인 게 뭐냐면 내비를 켜놓고 내비를 보면서 가는 연습을 해야 도로주행이지. 요즘 다 내비가 있는데 나한테 그 길을 외워서 4개 중에 하나 뽑아서 가라는 거예요. 옳소. 나 완전 길치인데 그거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지. 음성으로 알려주긴 해.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린 안 알려줬어. 무조건 외워서 가래. 울면서 외워서 갔다니까. 근데 진짜 제가 막 멀미도 심하고 이러니까 조금 졸았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8시에 막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은 내가 긴장해서 흔들리는 줄 알았나 봐. 그리고 제가 좀 과속도 많이 했거든요. 나한테 계속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어디를. 과속하면 바로 탈락인데? 근데 뭐 안 넘는 과속이었죠. 근데 내가 좀 급발진 많이 하고 좀 이러니까 운전할 때 잠 집에 가서 자라고 나한테. 왜 뭐 약속 있냐고. 대체 밤에 뭐 하고 이러는 거냐고. 내가 모르겠어. 근데 초보 때는 300m 앞에서 좌회전이 그 거리 감각이 몰라서 지금도 그래요. 이 다음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이구나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좋아야지. 지금이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깜빡이 켜고 어떡해. 근데 저는 5만 원. 저는 지금도 300m 어딘지 잘 몰라요. 나도. 나 그래서 맨날 지나가잖아. 나도. 저 남양주까지 맨날 가잖아요. 도로주행 꿀팁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잘 보여. 돈을 생각해라. 아니 그 아저씨한테 잘 보여. 그 옆에 있는 아. 선생님 잘 보여야 애교로 어떻게든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 나도 점수 좀 깎였거든. 유턴하는데 핸들 놓으면은 자동으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에? 그렇게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바로 나도 근데 거의 턱걸이로 합격했어. 그래? 그 필기도 거의 턱걸이였고 우리 아빠가 "헉, 합격했다고? 필기가 은근 어렵다? 필기가 진짜 어려워. 도덕 시험이라고 하는데 도덕 시험 아니에요. 아니요, 막 도로 크기가 몇 미터인지 그거를 쓰래. 아니 그리고 저 어플에 있어. 어플 같은 거. 그거 운전할- 여러 번 읽으면 돼. 저도 그거 안 읽고 갔으면 무조건 떨어졌을 것 같아. 막 개정된 법을 고르시오 막 이래. 어려워요. 그 다음 시험 합격 후 취업, 윤탁 후 취업, 이 사람 아이디 DM 보내. 유럽 여행 가기, 자전거 타기, 토익 만점, 피부 깨끗해지기, 매일 저녁에 샤워, 저녁이 포인트래. 운동 주 2회, 외국어 공부, 학점 만점. 와 만점이 되게 좋아하네. 나는 어렸을 때 토익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해본 적 없지만. 나도. 살 빼기, 20살 때 포기한 꿈 이루기, 임용고시 합격. 20살 때 포기한 꿈이 뭘까? 대통령. 대학 가기? 언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공부 안 해요. 튜버 루키님만의 언어 공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언어 공부 안 하는 사람 1위. 언어 공부하는 법. 애니메이션 드라마 많이 보기.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귀가 트인 사람들이 가능한 것 같아. 저는 노래 들을 때도 가사 안 들리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외국 그 드라마 봐도 자막만 보게 돼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어플 잘 나오잖아. 스픽 이런 거 하기. 듀오링고, 스픽, 아니면은 보카. 그거 제미나이랑 그 챗GPT랑 영어로 대화하기 있잖아. 아 근데 나는 그거 딱히 뭐 도움이 안 되던데. 보지 마세요. 이렇게 우는 영어 아 외국인 영상 몰라? 아, 알아. 맨날 꼼 먹잖아. 너 지금 보지 말라고 한 거야? 졸라 웃기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언어 공부에서 가장 좋은 게 단어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단어를 몰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국인이 왔다 생각해봐요. 애초에 문법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 외국인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단어를 많이 알면 어떻게든 내가 조합할 수 그리고 보통 문법 모르는 애들이 한국에도 많잖아요. 근데 우린 대화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단어를 많이 알면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사실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 애인을 사귀는 게. 맞아. 그게 가장 좋다고 하긴 해요. 저는 제일 그거 했던 게 만약에 외국인이 나한테 말해도 내가 단어를 알아들었다 이러면 내가 유추할 수 있어. 그 뉘앙스로. 내가 단어 아는 폭이 좁으면 얘기할 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킬. 나 죽인다. 이런 것처럼. 그쵸? 네. 단어를 많이 외우시라. 그리고 미드 정주행, 일드 정주행.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나오니까. 아니 그리고 제 친구는 실제로 자막 키고 한 번, 자막 없이 한 번, 그다음 또 한 번 해서 총 3번을 본다 했어. 공부할 때. 프렌즈 같은 거 그걸 보면 되겠다. 나는 근데 저는 진짜 똑같은 거 3번 보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잘했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위기의 주부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도파민 도는 거 추천해도 돼요? 네. 이제 거기 사는 주인공들이 약간 교회 지역 부잣집 사모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좋아요. 아. 근데 내가 볼 땐 짧은 거 봐야 돼. 처음 공부할 때. 시트콤 같은 거? 아니 완전 막 애니 같은 거. 심슨이나 뭐 마루코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짧은 걸 봐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완전 20살들이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4-5살이 하는 걸 보고 우선 귀에 익어야 돼. 근데 막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
싹싹김치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애니에서 그런 게 나올까요? 애기들 보는 애기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애니에서 그런 거 안 나오죠. 완전 잼컨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어떡해. 뭐예요? 재밌는 컨텐츠. 꿀잼 토크 좀 해봐. 근데 응.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줄임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부업으로 돈 벌기, 짜증 덜 내기, 화줄이고 그러려냐는 마음 가지기, 햄튜브 용과 같이 플레이 영상 정주행하기,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기, 햄튜브 더 사랑하기. 여기서 얼마나 더 사랑해? 이분 그분이다. 우리 윤타코 오는 손님. 바람피네. 이 프로필을 기억해. 나 좋아한다거더니. 블랙리스트 추가하겠어. 중국어 일본어 자격증 따기. 15살 강아지 아프지 않고 뭐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슬프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읽어드린 모든 행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의 새해 특집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특집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근황 쌉소리를 더 많이 얘기한 것 미디어 리뷰를. 같은데요.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추천하고 싶은 또 미디어, 문학, 생활, 소설, 에세이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써주시고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덕담 한마디. 저도 2026년에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새해 덕담 윤타코 계정에 올리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고 이거 저희가 찍는 거는 1월 1일이 되기 이틀 전이지만 이게 올라갈 땐 1월 1일이겠죠? 뭐 새해 해돋이도 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 11일 라이브에 많은 이야기 들고 오시길 바래요. 1월 라이브는 11일. 네. 그날 햄튜브 생일 파티 진행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너 가만 안 둬. 좋은 일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두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바.